약국에서 아기 성장 고민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마지막에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엔 그냥 잠깐 안 크는 시기인 줄 알았어요. 다 때 되면 큰다고 하길래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아기 키우면서 정말 똑같이 생각한 적이 많아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기 성장 패턴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 막상 어디에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진 않잖아요. 단순 정체기와 성장 지연이 겉으로 보면 거의 똑같아요. 잘 놀고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고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숫자 하나만 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패턴의 변화 속에서 위험 신호를 찾아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기 몸무게가 잘 안 늘 때 그게 단순한 성장 정체기인지 아니면 위험한 성장 지연의 신호인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준만 알고 계셔도 우리 아기 성장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기 성장에 신경 쓰고 싶은 엄마 아빠님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기록이에요. 보통 영유아 검진이나 접종 갔을 때 병원에서 재는 것만 믿고 계시는데 검진이나 접종은 몇 달에 한 번이라 공백이 너무 길어요. 그 사이에 우리 아이 성장이 멈췄는지 쑥 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목욕하고 나서 측정해서 어플에 입력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베이비 타임이나 10달 후에 같은 어플에 입력만 해두면 그래프도 자동으로 그려져서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비로소 우리 아기가 잘 가고 있는지 선이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선을 만들어 두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기 성장은 아기 성장 곡선 그래프선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라는 뻔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영양자문약사로 일하면서 배웠던 실제 현장에서 체크하는 진짜 지표 3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면 그래프가 떨어지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꺾일 때 순서를 보셔야 돼요. 우리 몸은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성장을 멈춥니다. 제일 먼저 체중이 멈춥니다. 이건 지방과 근육을 쓰는 거라서 단기 영양 상태를 보여줘요. 그 다음이 키가 안 큽니다. 뼈 성장이 멈추는 중기 단계죠. 마지막 최악의 단계가 머리둘레가 멈추는 겁니다. 뇌 성장까지 영향이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검진 가면 머리둘레까지 재는 이유고요. 만약 우리 아기 체중 그래프는 꺾였는데 키와 머리둘레는 자기 선을 잘 지키고 있다. 이건 아직 초기 경고 단계입니다. 하지만 체중이 빠지면서 키 그래프까지 같이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장기적인 영양 결핍 상태예요. 그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둘째, 제자리 찾아가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몰라서 엄마랑 아기랑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기가 태어날 때 4kg 이상의 우량아였나요? 혹은 엄마가 임신성 당뇨가 있으셨나요? 이런 아기들은 태아 때 엄마의 영향을 과하게 많이 받아서 잠시 몸무게가 불어있었던 상태일 수도 있어요. 태어나서 몇 달 지나다 보면 엄마의 영향을 벗어나 원래 자기의 키와 몸무게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프를 보면 90등에서 50등으로 훅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위험해 보이지만 아기 컨디션이 좋고 발달 행동이 정상이라면 이건 위험 행동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셋째, 단순히 몸무게만 보지 마시고 신장 대비 체중을 꼭 확인해주세요. 쉽게 말해 아기 전용 비만도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텐데요. 질병관리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계산기 쓰시면 이렇게 키랑 몸무게가 나오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비율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제 구분 기준을 알았다면 엄마 아빠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위험한 상황은 뭔가요? 겠죠. 전문가의 확인과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이 붉은 라인 2개 이상 내려갔을 때, 예를 들어서 50% 라인에 있던 아기가 25%를 지나 10% 라인으로 내려오면 2개 선을 넘어간 것. 또 체중이 떨어진 뒤에 6주에서 8주 이상 회복되는 기울기가 보이지 않을 때, 체중뿐만 아니라 키 그래프까지 같이 평평해질 때, 탈수나 구토, 설사와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날 때에도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집에서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기 체중만 흔들리고 키 머리둘레는 자기 곡선을 잘 지키고 있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감기나 장염을 앓았던 경우처럼 원인이 명확하다면 적응하고 회복한 후에 다시 상승 기울기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유 패턴이나 수유량, 수면 일정같이 엄마 아빠가 조정해줄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아기 성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 정도로 응급한 상황은 아닌데 우리 아기 몸무게가 도무지 늘지 않는다면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4가지 현실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젖병의 유속, 즉 수유 속도입니다. 이건 분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젖꼭지 구멍 크기가 아기와 맞지 않으면 아기는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먹는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기가 200ml를 먹는데도 5분도 안 돼서 허겁지겁 끝낸다면 이건 너무 빠른 거예요. 이때는 아기가 공기를 잔뜩 마셔서 배앓이를 하거나 또 사례가 들려서 먹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먹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이상 늘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젖꼭지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기가 배가 불러서 그만 먹는 게 아니라 빨다가 지쳐서 젖병을 놓는 거예요. 젖병 교체가 아니라 젖꼭지 단계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수유량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기 응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장에서 흡수를 못하고 줄줄 새고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혹시 우리 아기 변에 하얀 알갱이가 너무 많거나 콧물 같은 끈적한 점액이 자주 섞여 나오나요? 이건 장이 나 소화 못 시키겠어 라고 하고 영양분을 뱉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일시적으로 보이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산균을 챙겨주시거나 이미 챙겨주시는 중이라면 유산균 변경도 고려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분유 변경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이 편해야 흡수가 잘 되고 살이 찝니다. 세 번째, 총 칼로리 밀도가 부족한 경우예요. 아기가 컨디션도 좋고 토도 안 하는데 몸무게만 안 지는 아기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생후 6개월까지 아기들의 평균 권장량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바로 체중 곱하기 120ml의 수유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6kg다. 그러면 6 곱하기 120. 즉 하루에 최소 720ml는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기가 마지노선보다 적게 먹고 있다면 이건 그냥 살이 안 찌는 체질이나 정체기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상태예요. 이때는 억지로 먹이시면 안 되고 수유텀을 늘려서라도 아기가 진짜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야 스스로 먹는 총량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라도 챙겨줘야 될까 걱정되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미네랄 고갈입니다. 생후 4개월에서 5개월쯤 되면은 엄마에게 받은 영양분이 다 바닥나기 시작하는데요. 엄마 아빠님들이 철분 부족한 건 잘 아시는데 의외로 이때 아연도 같이 바닥난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철분이 부족하면 성장이 더뎌지고 아연이 부족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아연은 미각을 담당하는 세포를 만드는데 이게 부족하면 평소 잘 먹던 분유가 갑자기 밍밍해지거나 종이 씹는 맛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맛을 잘 못 느껴서 먹는 걸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고기를 너무 안 먹거나 또 분유 정체기가 너무 심해서 먹는 약이 반토막이 났다면 아기용 아연을 한번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단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연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돌전 아기라면 섭취 상한선이 4ml에서 5ml 정도인데 분유를 먹는 아기라면 이미 분유에 아연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제품 고르실 때 함량도 꼭 확인해서 안전하게 챙겨주세요. 아기가 안 먹고 안 크면 괜히 다 엄마 탓 같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는 로봇이 아니라서 매일 똑같이 클 수는 없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기준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기에게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잠깐의 정체기는 금방 극복하고 다시 쑥쑥 크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도 힘내세요. 넘쳐나는 육아 정보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똑똑한 선택이죠. 오늘도 고민하며 육아하는 여러분 곁에 약사이자 또 한 명의 엄마인 나라 약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시면 놓치긴 아쉬운 정보들 필요하실 때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육퇴할까요? 안녕!